일단 파생 전략 세우는데 오늘도 매도로 오버나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투자자 동향 보세요. 현물 선물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블랙록 중국 들어가서 아시아 쪽 줄이고 일본 줄이고 대만 줄인다고 이미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우리의 건설주나 건자재나 아니면 또 북방주들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런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오늘은 3,700억의 선물은 1조 이상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 수량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수량으로. 이게 외계인 소리로 들리시는 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개수 매도가 10,000개 그리고 금융투자는 6,000개 삽니다. 6,000개. 그런데 이 선물 현재가의 미결제 보세요. 미결제. 아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매도 치고 매수하는데 10,000개 때리고 6,000개 사는데 어제 대비 미결제 늘어나는 거 보세요. 500개입니다. 500개. 500개. 이게 뭐야 이게? 다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션 청산. 그리고 그러면 현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이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할 때 뭐 영업이익 뭐 하더라도 환율 1140원 돌파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지금 환율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매도 오버나이트 합니다. 그런데 장 끝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게요. 나스닥이 부러질 때 요 쌍봉 자리를 붕괴시킬 때 한번 근처까지 가거나 한번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선을 딱 그어 드릴게요. 요 라인 쌍봉 라인 여기 고점 보면 2월 16일과 4월 29일입니다. 요 날짜도 잘 기억해. 이때 우리 삼성전자 얼마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요게 14,200대입니다. 14,200. 그러면 요거를 깨려면 지금 14,600이니까 한 500포인트 정도 변동을 줘야 돼요. 이평선으로는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 여기까지 공격해도 우리 시장 3,200 지지하나. 그거 볼게요. 환율이 1,140원을 뚫나 아니면 거기서 막아내나. 요렇게 요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대장주도 리스크 관리하라고 어제부터 제가 리스크 관리하라고 한 거는 요거 검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검증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8월 15일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력주 잡주장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물을 볼게요.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의 일봉으로 425를 아침에 그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425.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의 4등분의 시장의 중심 이런 구조를 갖고 우리가 실전에서 대응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00개 중에 샘플링 20개를 갖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날그날의 기상도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기승전 실적 노출됐어도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나. 그러면 415에서 441까지 올렸어요. 요게 31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1대1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대1. 그리고 435. 요게 435 삼성전자 8만 종합주가지수 3250 선물 420 삼성전자 8만 잘 기억하세요. 선물 435
삼성전자 8만, 환율 1140원, 종합주가지수 3250.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지지해야 되고, 환율은 1140원 뚫으면 안 되고, 삼성전자 8만 깨면 안 되고, 이러한 맥점들입니다. 이걸 공격하면 주도주도 흔들려요. 주도주.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DL, ENC가 됐던 뭐 이렇게 중심 종목도 여러분들 30%나 50% 정도 어제부터 좀 현금화 시켜놓고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 좀 변동성을 대비하는 장을 준비하십시오라고. 그건 무시할 분은 무시해도 돼요. 나는 뭐 무시할래 하면 무시하셔도 돼요. 뭐 현대건설 저 한전부재 건물 질 때까지 잔파도 무시할래.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그 종목 사놓고 그냥 3년간 본업에만 충실하십시오. 건설주나 건자재나 시멘트나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포스코 ICT 이런 것들 사놓고 그냥 3년 동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전업투자가나 이런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 여기서 만약에 파생해서 425를 공격하면 이거 웬만한 사람 매일매일 보는 사람 못 견디실 겁니다. 100에서 150 날아가니까 3100과 3150을 구경합니다. 또 환율 급등하면 뭐 외국인 엑스트 또 얘기할 거고, 뭐 그러면 또 시가상위 종목들 부러지는 공격을 볼 겁니다. 왜냐면 바스켓 매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환율하고 이 프로그램의 비차익입니다. 오늘 보세요. 선물은 포지션 정리만 해요. 네이키드로 공격은 아직 안 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오늘 선물 때리고 현물 때리는데 미결제가 10,00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때린 게 순수 네이키드 매도 미결제 때리면서 죽일 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럼 박살납니다, 장.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아직 그런 공격은 안 하네요. 청산만 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전 빠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독야청청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전략의 맥점을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비차익,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합성시키지 않고요. 네이키드 매매, 오늘 3,600억을 때립니다. 최근 3일 동안 조금 빨간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비차익에서 3,600억을 때리니 이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에서 우리나라 1, 2등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항상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때렸죠? 12월 7일부터 때렸습니다. 12월 7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삼성전자, 오늘은 얘네들 오늘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규모로는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네요. 그러면 오늘 금융투자가 때리나? 삼성전자 매매 주체발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서 장 끝나면 복귀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대충 감을 잡으면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투신과 금융투자가 좀 많이 때리는, 연기금도 때리는 것 같고, 연기금이 27만 주 때리네요. 수량으로는. 기관 합계가 100만 주 때리니까 일단 뭐 외국인은 좀 매도 수량이 적더라도,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수치 보세요.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현재까지 외국인이 13조를 때립니다. 우리 개인만 26조를 사줘요. 연기금은 8조 때리고요. 그래서 제가 개미부동 만든다고 그랬죠. 오죽하면 삼성전자보다 KT가 더 낫습니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은 이 장이 앞으로도 1년 내내 이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녹아난다는 표현. 그러니까 시가 20개 종목이 녹아날 겁니다. 뭐 지금이나 1월달이나 지금이나 또 금년 말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빠져봤자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견딘다고요, 다들. 현대차도 그렇고요. 최고점에 잡아서 30% 정도 마이너스 분들이 후달리는 거지. 지금 현대모비스나 셀트리온은 고점 대비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요거는 조금 늦은 데이터지만 우리가 매트릭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이 수치 데이터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감을 잡는데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 기준 한번 보세요. 하락률 기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드리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 수치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는 수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있죠. 이게 노가다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도표, 이 엑셀 파동을 보는 거 전에 한번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표되는 시가상위 종목들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 보셨어. 삼성전자 16%, SK하이닉스 16%, 카카오 8%, 네이버 가장 좋은 게 또 이제 8%, 6% 나옵니다. 제일 끔찍한 거 셀트리온 32%.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이드 잘했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38만원에 팔고 옆에도 가지마. LG화학도 95만원 100만원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까지 옆에도 가지마. 현대모비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모비스가 30%입니다. 지금 이게 통계 데이터입니다. 코스닥은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요새 뭐 코스닥이 뭐 천스탁이다 해갖고 막 뭐 코스닥 막 또 사자 분위기 잡는데 하지 마세요. 코스닥도 시가상위 1등에서 30등 중에 여러분들 할 게 카카오 게임즈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파도 타기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들 에너지도 한번 보세요. 느낌이 싸실 겁니다. 1등, 그러니까 지수 코스닥 150 중에 1등부터 30등 에너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복잡계 시각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게 통계,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점 52주 최고가에서 셀트리온 35%, 38%, 시젠 51%, 시젠, 알테오전 37%, HLB 48%. 통계적으로 이게 추세전이면 많이 빠진 거 사야 됩니다. 근데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지 마세요. 대충 10월 달까지는 이 40% 50%짜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시가상위 간단히해서 30위까지 이거 보시면 이 코스닥도 그나마 여기 한 자리 숫자 있는 거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슈젤, SK머티리얼즈, CJENM, 리노고, 그나마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나마 몇 가지만 그나마 잘 버티고 나머지는 박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전략을 짭니다. 부산가스는 마이너스 30% 돼도 보유해요. 신경 끄세요. 그건 세력주입니다. 그 M&A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보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세력주입니다. 그냥 그 끌개가 나올 때까지 SK ENC가 지분 파는지 부산 지역 얘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견디질 못하세요. 마이너스를 자꾸 바꾸시려고 그러고 손절하려고 그래요. 신경 끄세요. 그 종목은 겁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이제 뭔가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의 공격이 있을 때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 장을 그 주도주 종목도 좀 리스크 관리 30에서 50%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DLENC든 LG아웃시스든 현대건설이든 중심 종목이거든요. 30% 챙기세요. 그리고 삼성 나스닥이 부러졌을 때 삼성전자가 8만전자 지지하는지 환율이 하는지 한 이달 말까지만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뭘 하냐? 잡주 오히려 코리아센터, 파라텍, 우리가 일성건설 팔아드리고 이동한 일신석재, KNN 이제 홍종욱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 종목마다 뭔가 기준을 잡아보세요. 그럴 때 이러한 세력주는 세력주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분이 파라텍은 언제 팝니까? 일신석재 3,000원 넘으면 팔아야 됩니까? 이러한 세력주는 여러분들 세력주의 호흡과 전략이 어떤지 제가 이것도 시스템 잣대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어떻게 그려보냐면요. 그려보시면 여기 일성건설을 우리가 파주땅으로 해갖고 찍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세력주의 그 호흡이 있습니다. 지금 3표 시멘트 물어보시는 분들 세력주 호흡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 대장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5,000원, 8,000원 보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5,000원 깨면 하십시오. 그리고 부산산업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그러니까 5,000원, 8,000원이 이하 그런 종목들의 호흡을 견뎌야 이러한 세력주 변동성을 하고 그 다음 세력주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성건설 보세요. 일성건설 각도가 3번 바뀌고 이런 것들은 카지노 각도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121선 이격 보시고 시작점이 어떤가 보시고 끌개가 뭔지 일신석재는 3,500원과 4,500원을 동그라미 거놓으세요. 3,500원과 4,500원. 전번에 우리가 그 2,000원 아래에 산 거는 3,000원 넘을 때 한번 팔아드리고 눌림목 때 2,400원과 2,500원 때 다시 사드린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제 각도 두 번째입니다. 저 3,000원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 질문 사절.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전번 거래량보다 더 터지나 안 터지나만 보자. 그리고 여기에 끌개는 뭐예요? 북방, DMZ 평화공원, DMZ 중심으로 SOS, SOC.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먼저 간 대장주의 일성건설이 몇 프로 에너지가 나왔나 한번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각도 보세요. 1,000원짜리를 거의 2,500원까지 한 번. 옆으로 겨요. 그 다음에 두 번, 3,000원 넘을 때 또 옆으로 겨요. 세 번.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각도 세 번 바뀐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300% 올리고 저는 거래량 보세요. 한 번 장대, 두 번, 세 번. 요거 똑같이 일신석재가 나오면 팔아요. 그러니까 일신석재 거래량이 아까 요 첫 번째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 나올 때 때리자고요. 그때 3,000원과 3,500원 오면 그때까지는 보아. 그냥 3,000원과 2,400원은 보아. 대신 이런 종목은 억 단위로 하는 종목 아니에요. 잡주예요.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0이 딱 맞습니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구조로 또 일신석재 목표가 자꾸 잡아달라는 분이 계셔서 요런 전략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에 끌게. 이재명 관련주에 끌게. 이거는 정치 테마주와 그 다음에 이정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이러한 감각으로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라텍은 소방법, 코리아센터는 물류, 요렇게 체크하면서 전략을 짜보시고, 그러니까 각도를 그려보세요. 25도, 45도,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봐요. 그리고 얘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전에 기술적 시스템 구조에서 요런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25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텍이 저점이 5월 26일 2,500원이에요. 그래서 2,500원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세력주니까 38.2 올라올 때까지는 건 보합이에요. 그럼 38.2가 얼마입니까? 3,500원. 트레이딩은 61.8 정도 올라오면 치고받고 합니다. 4,000원. 그래서 얘는 4,000원과 5,000원 사이 오면 일단 거래량 보고 치고받고 해드릴 생각입니다. 4,000원 넘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놓고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각도를 이렇게 그려봐요. 얘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파라텍도 그려봐요. 파라텍도. 그러면 대충 얘도 아까 이 그림 보세요. 더블이 얼마죠? 5,000원입니다. 160이 6,500원이에요. 따더블이 얼마예요? 7,500원. 그래서 9월까지만 보겠습니다. 얘는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이재명 관련 소방법이라는 기준으로 샀어요. 그럼 경로 의존성에 끌게는 9월 달에 대선 후보 1등으로 당선돼야죠. 그때 다 털고 나오겠습니다. 그 전에 요렇게 체크하면서 요거는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센터는요. 코리아센터는 첫 번째 파동에 어마무시하게 급등시킨 종목입니다. 500% 먹었어. 500%. 2,000원짜리를 13,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상승 삼각형을 4등분 중심 딱 옆에 그린 거예요. 13,000원, 2,000원에 딱 7,700원이죠. 2월달 저점이 7,000원. 그래서 상승폭의 반까지는 왔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기준점을 2월 1일로 잡아드린 겁니다. 2월 1일. 그리고 이제 각도 그려놓고 지금 옆으로만 기고 있죠. 25도 아래. 45도, 60도. 거래량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럼 얘 끌게는 뭐예요? 물류, 아마존, 그 다음에 전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 갖고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리아센터, 파라텍 갖고 계시면은 코리아센터는 12,000원부터 대응합니다. 12,000원. 그러니까 61.8이 11,000원이니까 61.8과 100. 그러니까 직전 고점 요 코스를 동그라미 거놓고 이런 종목들은 세력 조업으로 가는 겁니다. 세력 조업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개별성 갖고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 38.2라는 거 파동이 나올 때까지 보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풍재지 우리가 찍어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급등합니다. 근데 급등한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때는 7% 10% 갖고 급등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급등 아닙니다. 보합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풍재지에서는. 그래서 한 38에서 50 정도 가야 급등입니다. 세력주는. 그러면 영풍재지를 지금 영풍재지는 우리가 왜 찍어드렸죠? 이건산업, 영풍재지, 자연자본, 블랙록, 그 다음에 또 이거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애들 중에 기후와 그 다음에 산림자본 갖고 롱숏을 만드는 애들이 있다. 그 애들이 어마무시한 블랙록이다. 그래서 그쪽 연결고리로 했다면 영풍재지가 오늘 얼마? 19%네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옆으로 겼어요. 이거 똑같이 대입을 시켜보세요. 대입을. 어떻게 대입? 코리아센터하고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표까지 갈 동안에 바로 갈지 데드만 조절하세요.
영풍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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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재지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직접 13,200원입니다. 여기 눌림목 저점이 얼마죠? 6,530원이에요. 3월 19일 날. 그럼 요게 하락이 1입니다. 그러면 3월 19일 6,53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엑셀 파동 드린 게 있죠. 파동을 그려보는 거예요. 파동을 시스템화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9일 6,820원 기준으로 이렇게 영풍재지 눌러요. 영풍재지. 아이고 영무로 돼 있다. (6,820원) 날짜는 3월 정확하게 19일 뭐 이렇게 해서 딱 눌러요. 그러면 어떤 목표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코리아센터 11,000원 12,000원 기다리듯이 영풍재지도 일단 61.8이라는 수치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일단 38.2라는 수치가 얼마고? 9,400원입니다. 61.8이 얼마예요? 11,000원. 그러면 이제 9,000원을 데드 잡는 거예요.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9,000원 깨면 반 끊어요. 근데 9,000원을 안 깨요? 그럼 갈 때까지 가봐요. 그래서 50에서 61.8이 위험한 자리예요. 그럼 만원과 11,000원 아닙니까? 여기 오면 한 50에서 70% 팔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을 넘어요. 대도 9,500원으로 바꿔요. 만원, 11,000원을 넘어요. 대도 1,500원을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61.8에서 심지어는 저 83까지 가면 12,000원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래요. 요런 감각으로 하겠습니다. 연풍재지의 감각입니다. 약간 연풍재지, 아시아종묘 다 비슷비슷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3표 시멘트 비슷비슷하게 대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3표 시멘트도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61.8, 38.2까지는 보합. 세력주나 개별주는 이러한 호흡으로. 농우바이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저가 옐로칩 같은 경우는 그냥 61.8, 100을 기준점 잡으시죠. 그리고 38.2라는 수치 30% 이상 올라야 횡보 각도가 상승 각도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체감 지수가요. 그러니까 각도가 25도에서 45도나 60도 가려면 적어도 30에서 50% 올라야 돼요. 그런 감각으로 전략을 짜 보시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가입해갖고 농심, 롯데지주, 현대건설, 현대로템 들어갔는데 뭐 어떠라고요? 중심 종목입니다. 농심이나 롯데지주는 지금 또 사도 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롯템이나 하우시스는 들어오신 게 작년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현대건설 3만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롯템 15,000원부터 시작해드린 거예요. LG하우시스 5만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10만원대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이 기준선 잡거든요. 그래서 과거 3개월이나 5개월 전 자료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심이나 롯데지주는 시장이 조정하더라도 더 사거나 냅두세요. 그런데 현대건설, LG하우시스는 대들을 잡으세요. 그래서 요 선을 깨면 30% 정도는 끊었다 다시 본다. 이게 스킬입니다. 중심은 아직까지 갈 길은 먼데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것도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같이 흔들었다 가지. 나는 그 파동 무시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든지. 각각은 그거의 결정을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걸 스스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로 의존성,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의 민감성, 그 위치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기에 저하고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전 자료를 보세요.
아,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구나. 이 평균 단가가 어디에서 샀구나. 여러분들 연풍제지도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긴 거니까 으쌰 나온 겁니다. 요새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 옆으로 긴 종목 치고받고. 그러면 현대로템은 지금 15,000원에서 20,000원 아래짜리 있는 분들은 챙겨요. 그런데 가장 애매하신 분이 20,000원부터 24,000원에 사신 분이라고요. 가장 애매하신 분이에요. 15,000원에서 17,000원짜리는 조정해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산 단가가 22,000원, 24,000원 지금 단가야. 그럼 그분들이 30%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다시 진입 단가가 내가 끄는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100% 지금 전체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스닥이 급락할 때 현대로템이 가져야 돼요. 그거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훼손은 시킵니까? 이거 4만원 봅니다. 4만원. 얘 4만원 봐요. 근데 4만원 갈 때까지 얘가 바로 갈지 흔들었다 갈지 기간을 3개월 동안 조정했다 갈지 이거는 경로 의존성으로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100%가 주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저께 아침에 파생시장에서 공격이 있을 것 같아 갖고 30% 정도 현금화 시켜 놓으세요. 급등한 것도 무시할 분 무시하지만 뭐 카카오게임즈든 차바이텍 우리 중심 종목도 DLENC든 수익 나신 거 한 30% 정도 현금화 시켜 놓고 뭐 최고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파생 시장이 어디까지 흔든지 환율 어디까지 흔드는지 검증해 보자고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입하신 분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가입해서 좋다고 산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처음 오신 분은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롯데 지주 사라. 왜 그 소리를 안 들으신 거예요? 현대건설 우리가 평균 단가가 3만원짜리들이에요. 현대로템 아직도 15,000원, 17,000원 들고 있다고요. 팔았다 다시 사드리고. 그렇게 추세 매매인데 나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실 단가 높으신 분은 위치 에너지가 위험한 거예요. 전체 시장이 부러지면. 전체 시장이 부러질 때 깎으러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하고 해야죠. 그건 언제 확인해요? 미국 시장 급락할 때 확인되죠. 아직 미국 시장이 급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바닥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 배우신 분 많아. 롯데케미칼을 관찰 대상으로 넣으라고 그랬지 바닥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을 떠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를 듣는 거야. 어를. 제가 설명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이미 게임 끝내드린 종목입니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우리는 대한유화 갖고 했죠. KCC 같은 개념으로 어마무시하게 큰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제 롯데케미칼은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이제 넣어보자 해갖고 여러분들 체크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26만원대 내가 100이면 20, 30% 한번 입질 매수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원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20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원씩 하락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구조화 시켜보세요. 저 빨간 색깔이 196%. 이 시가 상위 종목이 거의 따더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8월달 기점에서 이때 이제 대한유한이 롯데케미칼이니 금호석유화학이니 발동 걸린 거예요. 작년도 7, 8월 달에. 그래서 여기서 더블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고점에서 저는 이런 종목은 상승폭을 반을 먼저 구해요.
그럼 옆에 4등 법칙에 딱 나오죠.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75% 능선이 28만 원입니다. 그럼 22만 원까지는 고점 대비 33% 빠지는 거고, 지금 28만 원 고점 대비 17%인데, 지금 26만 원이니까 얘 고점 대비 21% 빠졌습니다. 그럼 21%에서 38.2라는 데를 동그라미 거놓는 겁니다. 즉, 저는 이러한, 이렇게 이 구조를 그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요때 삽니다. 고점에서 21%부터 38% 사이에서 삽니다. 시가상위 1등부터 30등은요. 이 정도 빠지지 않는 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삼성전자 언제 사는데 고점에서 21%부터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요걸 구조화 시켜보세요. 근데 SK케미칼이라든지 중저가 옐로우칩은 빨간색 38%에서 50%대 역발상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주들, 동전주들, 세력주들, 바이오주들 실적 안 나와 반토막 이상 되면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21%에서 38%.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요게 26만원과 21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거놓고 만원씩 할 때마다 이거 22만원도 안 가고 25만원에서 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강의할 때 초기 조건의 민감성 다음에 이제 프랙탈 구조, 자기 조직화, 군집 편상 이거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같이 공부하는데? 금호소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만 보지 마시고 금호석유 짝짓기를 해보세요. 금호석유. 얘도 금년도 2월과 5월달에 쌍봉을 주고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 29만원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얘는 고점에서 지금 얼마 빠졌죠? 얘는 고점에서 31% 빠지고 지금 제자리 뛰게 하고 있어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얘는 거의 3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유화 포트폴리오 구조나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 대한유화 보세요. 얘는 놀라지 마십시오. 얘는 그냥 끔찍합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반토막 돼요. 얘는 40만원에서 반토막이 20만원이죠. 저희 23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엮어보세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오른 진폭이 어마무시해서 그래요. 아까 롯데케미칼은 193월 달에서 196이죠. 얘는 6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요. 상승폭이 크니까 하락폭도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20만원에서 23만원이 의미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죠? 수령 과정, 실적이 나쁘니까 나쁜 얘기 나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나쁜 얘기 나오는데 안 빠져. 그러다가 거래량이 어느 날 격감했던 게 팍 증가해. 요런 구조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매수 완료하는데 딱 감으로 3개월 잡습니다. 한 번에 다 사는 패턴 아니에요. 3개월 잡아요.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역삼각형 수렴형이든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등급. 그래서 121선이 근처까지 와야 돼요. 21선 60일 뒤에 오든지. 그래서 밀집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일과 120일에 저는 이격을 봅니다. 아직 높아요.
10만원, 거의 7만원 차이 나요. 그래서 대한유한은 120일과 20일의 이격이 한 10% 이내로 들어오면, 대충 이렇게 밀집되면요, 20일과 120일이 10% 안에 옆으로 행보해갖고 내려오고, 그러면 때 롯데케미칼 가격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완성됐구나. 그때 매수 완료하는 사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DLENC인데, 보세요. DLENC. 지금 갈자리에서 자꾸 두들겨 맞아. 왜 두들겨 맞습니까? 이거 저는 DL 분리할 때 이거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DLENC 안 올리고 DL 갖고 하다 기타 펀드나 뭐해서 어마무시하게 사놨을 거다. 그러니까 요 DLENC도 이 옆으로 길 때 14만원 13만원 사이에서 그거 털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5만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 좀 하지 마요. 우리가 10만원과 12만원에 세팅 지켜드렸을 때 이 전략,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얘 목표를 얼마 잡아요? 20만원 잡습니다. 거버넌스를 이렇게 그 대림 그룹의 대주주가 그렇게 가야 뭐가 풀립니다. 그걸 설계자의 시각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그런데 시장 삼성전자가 7만 5천원까지 빠지는 시장 나와요. 그 얘는 만원 빠졌다 가요. 14만 5천원. 그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들어와 갖고 이 단가가 15만원이신 분은 대드 15만원 잡으셔야 돼요. 깨면 30에 50원 끊었다가 여기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한두 달 눌렀다가 가면요, 이런 것도 조절해 보자는 겁니다. LG하우시스 중심 종목들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우리나라 기승전, 삼성전자, 환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은 나스닥이 부러졌는데 우리가 안 부러져야 돼요. 블랙록이 우리를 롱으로 쳐줘야 돼요. 그때 숏을 쳐버리면 이게 머리 뜨뜻해져요. 그 감각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을 여러분들이 산단가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120일 기준으로 잡으세요. 6개월 동안 평균값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진입 시점 위치는 어딘가, 그리고 밀집의 초기 시작점, 초기 조건은 얼마인가, 경로 우전성은 뭐가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매도한 거 가격대는 들어왔어요. 근데 때가 안 들어왔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요번 주는 그냥 흘러보내세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도 타이밍을 미국 시장 빠질 때거나 오히려 편하게 할 거는 5만원 깨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요. 아직도 북방 쟤네들 소식은 없고, 이제 한전부지 건설 시공은 이제 들어갈 것 같고, 121선까지 만날 수 있어요. 121선. 그럼 121선이 얼마예요? 47,800원. 여기까지 퉁 빠졌다 갈 수 있고, 122선이 올라올 때까지 5만원 5만천 올 때까지 지그재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못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 배팅은 언제예요?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얘가 밑에서 안 빠지고 거래가 늘어나요.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라도. 그래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가격이 47,800원 오거나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500포인트 다우지 나스닥이 빠졌는데 얘가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각도 나올 때, 그때 배팅하는 겁니다. 그거를 요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잡고 있습니다. 요번 옵션 만기 지나서 다음 주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우리 경로 우전성 공부했어요. 초기 조건의 민감성, 카오스 이런 공부했고요. 다음은 나를 복제시키는 이 테마주들, 이게 복제 전략이에요. 이제 당분간 질이 나쁜 종목들의 복제 전략들이 막 나올 겁니다. 시가상위 종목도 방향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누구 관련주? 우리 비트컴퓨터가 치고 나가는 것도 지금 이게 복지예요. 여러분들 비트컴퓨터도 플랫폼으로 차바이오텍, 병원 플랫폼, 원격 진료 그럴 때 서울대 병원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차바이오텍, CMG와 비트컴퓨터를 같이 넣어라 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가 급락할 때 올라갑니다. 시장이 다 죽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이것도 이제 뭔가 각도가 좀 나오죠. 적어도 13,000원까지는 열어놓으세요. 13,000~14,000원. 여기 오면 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그 이러한 세력주들은 저점에서 61.8, 그러니까 50에서 61.8. 그때서 치고받고 하는 거고 한 30~40% 정도는 견디세요. 당금지 훈련하라고요. 거기서 물량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120선 밑에 있다가 120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량 그러면 얘 매도 시점은 언제냐? 이 거래량 능가하는 날. 그때 12,000원이든 13,000원이든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날 팍 쳐요. 그날 뭐 20% 가요. 그럼 그날 때리는 겁니다. 그때 뉴스가 뭐 터트려요. 그러면 더 확신하고 때려요.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죠.